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7회째이며 사마천 사기입니다. 2. 진목공. 나의 과오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라. 원래 진나라는 중국 서국방에 자리잡은 변방국가로서 중원국가의 대일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이렇듯 기껏해야 변두리의 미약한 세력에 지나지 않았던 나라를 강대국의 대일에 당당하게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진목공이다. 진목공은 스스로 몸을 굽혀 민관에서 양을 치던 오고대부 백예해와 건수 그리고 오랑캐 나라의 유열하는 걸출한 능신을 등용하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진나라를 일약 강성한 국가로 우뚝 서도록 만들었다. 훗날 진시황이 천하를 호령하고 마침내 천하 통일을 이룬 것은 실로 진목공이 쌓은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대사업이었다. 5마리 양과 바꾼 오고대부 백리에 기원전 654년 진나라 흥공은 우나라와 백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나라의 군주와 대부인 백리를 사로잡았다. 진나라 흥공은 우나라 군주에게 백옥과 좋은 말을 선물로 주면서 백나라를 공격할 것이니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우나라 군주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그만 나라를 빼앗겨버린 것이다. 진나라는 사로잡은 백리를 진나라 왕 목공에게 시집보낸 공주의 노비로 삼아 진나라로 보내게 됐다. 백리는 도중에서 도망을 쳐 완이라는 마을에 은신했으나 초나라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한편 진나라 군주인 목공은 전부터 백리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큰 돈을 써서라도 그를 찾으려 하였다.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초나라 사람이 안 주지 않을까 걱정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초나라 측에게 제의하였다. 나의 하인 백리가 지금 초나라에 있는데 5마리의 검은 양가죽과 그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소? 그러자 초나라 사람은 이를 성납하고 백리를 돌려보내주었다. 그때부터 검은 양 5마리와 교환해서 그를 차지했기 때문에 진나라에서는 백리를 오고대부라고 부르게 됐다. 백리는 그때 이미 70세가 넘었다. 진목공은 직접 그를 석방하고 그와 함께 국사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백리는 사양하였다. 저는 망국의 신하로서 어찌 당신께 주제넘게 자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공은 우나라가 망한 것은 군주가 그대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의 책임은 아니요 라고 끝내 마다하는 그를 끈덕지게 설득하여 서로 이야기 나누기를 사흘이 지났다. 그러자 점점 더 그의 사람됨과 능력에 완전히 빠져서 어떻게 하든지 국정을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백리에는 그래도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청구했다. 정 그러하시다면 저의 친구 중에 건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현명하지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나라에 갔을 때 저는 매우 궁핍하여 길거리에서 걸식하고 있었지만 건숙은 저를 걷어먹였습니다. 저는 원래 제 나라 왕 공손무지를 위해 일을 하려 했지만 그가 제지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나라의 내란에 휘말려 들지 않고 주나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주나라 공자인 태가 소를 좋아했으므로 저는 목축소를 활용하여 관직을 얻으려 하였는데 뒷날 태가 저를 동용하려 할 때 진숙이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하여 떠났고 태와 함께 살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나라에서 관리를 할 때 그는 말렸습니다. 저는 비록 우나라 군주가 저를 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 이익과 벼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나라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2번까지는 그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저를 화를 면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탓으로 지금 이렇게 수모를 겪고 만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숙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공은 당장 사자를 보내 후한 선물을 주면서 건숙을 불러들여 상대부에 임명했다. 며칠 후 목공이 백리에게 물었다. 공의 나이가 몇이신지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목공은 단식했다. 내가 오래전에 공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러자 백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분명히 너무 늙었지요. 더구나 새를 잡거나 맹수와 싸운다면 쓸모가 없을 정도로 늙었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면 아직 젊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그해 가을에 목공은 손수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하여 하곡에서 교전하였다. 그 무렵 진나라에서는 헌공의 애집인 여의의 업무에 의해서 목공의 친남인 태자 신생이 자살했고 공자 중의와 이호 두 사람도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목공 9년 진헌공도 죽고 여의의 아들 해지가 왕으로 되었지만 이극에게 살해되었다. 순식은 탁자를 왕으로 세웠지만 또 이극에 가하여 살해되었다. 이호는 사람을 보내 진나라가 자신을 도와 기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목공은 이를 승낙하고 백리에게 군사를 주어 이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호는 감사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하서 8성을 바치겠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이호는 성공하였고 비정을 진나라에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땅을 할양한다던 약속은 완전히 무시했고 국내에서는 이극을 살해했다. 비정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목공에게 사실 진나라 사람들은 이호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망이 있는 것은 오히려 중위 공자입니다. 군주께 약속을 어긴 것도 이극을 살해한 것도 모두 이호의 신복인 여생과 거계가 획책한 짓입니다. 청컨대 이익을 져서 그 두 사람을 곧 부르다가 여기에 붙잡아두고 중위 공자를 기국시켜 군주로 세운다면 만사는 잘 될 것입니다. 목공은 이 계책대로 비정에게 사람을 붙여 보내면서 여생과 거계 두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비정에게 무언가 음모가 있다고 의심하고 이호에게 비정을 죽이라고 하였다. 비정의 아들 비표는 진나라로 피신하여 목공에게 호소했다. 이호는 무부자이며 백성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공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군주라면 어떻게 마음대로 대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대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백성들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닌가? 목공은 이렇게 말했지만 몰래 비표를 중용하였다. 목공 12년 진나라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진나라의 양식을 도와달라고 청해왔다. 그러자 비표가 목공에게 말했다. 도와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쳐 부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목공이 공손지의 의견을 물었더니 공손지는 기근과 풍작이란 번갈아 돌아오는 일이니 지금 여유가 있는 우리가 곡식을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목공은 또 백리에게 물었다. 백리에는 이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였다. 결국 목공은 백리에와 공손지의 의견에 따라 식량을 제공하였다. 그날부터 진나라 도읍인 옹으로부터 진나라 도읍 강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운반한다고 강에는 배들이, 육지에는 수레들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목공 14년, 이번에는 거꾸로 진나라의 기근이 심해서 이호에게 식량을 요청하게 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호가 신하들에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하가 이렇게 말하고 나왔다. 진나라가 기근에 시달리는 지금을 틈타 그를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호는 그 의견에 따라 이듬해 목공 15년에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목공은 곧바로 이에 맞서 비표를 장군으로 삼고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였다. 이 전투가 있기 수년 전에 목공의 명마가 도망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기산기슭에 살던 건달 패거리 300여 명이 그 말을 잡아먹고 있었다. 명마를 수색하고 있던 관리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목공은 군자는 짐승을 죽였다고 하여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명마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해롭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술을 하사했다. 바로 이 300여 명의 사나이들이 목공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포위망을 뚫고 달려온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목공이 궁지에 빠진 것을 보자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자기들이 목공의 명마를 잡아먹었을 때의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다. 결국 목공은 전쟁에서 이겨 이호를 생포하고 자랑스럽게 개선한 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며칠 뒤에 이호를 제물로 바쳐 상직계 제사를 올릴 것이다. 주나라 천자가 그 소식을 듣자 진나라의 건봉을 따진다면 우리 주나라와 한핏줄이요 라면서 이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목공의 부인은 바로 이호의 누나였기 때문에 그녀 또한 검은 수건을 두르고 마이를 걸치고 발을 드러낸 채 목공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를 내가 구해내지 못하고 또한 그를 구해낸다면 당신의 명령을 깨는 것이 되니라면서 탄식하였다. 그러자 목공 역시 탄식에 맞지 않았다. 나는 이호를 포로로 삼은 것을 큰 공으로 생각했는데 천자께서는 청을 하시고 부인은 이로 인해 걱정하고 있구나. 결국 목공은 이호를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진나라와 맹약을 하고 이호를 귀국시키려 하였으며 또 그를 가장 좋은 숙소에 귀국하게 하면서 제후의 예로 대접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이호를 자기 나라로 귀국시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래서 이호는 하스 땅을 목공에 바치고 태자을을 인질로 보냈다. 목공은 자기 집안의 한 공주를 태자에게 시집보냈다. 이 무렵 진나라의 세력은 크게 강성해져 동쪽으로 황하까지 확장하였다. 두 진나라의 경쟁. 목공 22년 인질로 와있던 태자에게 그의 아버지 이호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태자은은 목공은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를 고국에 보내줄 리가 없다. 내게는 형제가 많다. 진나라는 나를 중시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다른 나라의 사람 것이 될 거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듬해 목공 23년에 진나라에서는 이호가 죽고 도망쳤던 태자가 뒤를 이어지겠다. 그런데 목공은 태자가 몰래 도망친 사건 때문에 그를 매우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호의 형인 공자 중이를 망명진 초나라에 불러들였고 원래 태자에게 시집보냈던 공주를 중이에게 시집보냈다. 중이는 일단 결혼하기를 거절했으나 목공이 거듭 간청하기 때문에 마침내 성나가했다. 중이가 진나라로 오자 목공은 그를 더욱더 우대하였다. 목공 33년 진나라는 드디어 동쪽으로 출장하게 당초 예정을 받고 진나라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주나라 왕실의 북문을 통과하게 됐다. 당시에는 제후의 군대가 천자가 다스리는 주나라를 지날 때는 갑옷을 벗고 무기도 그도 한 곳에 묶여 있다. 그러나 진나라 군대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줄도 맞지 않고 기율도 엉망이었다. 이 모습을 본 주나라의 대신 왕손만이 탄색하였다. 천자가 계시는 성의 문을 그대로 지나가니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더구나 경솔을 하기까지 하다. 경솔하면 생각이 얕고 예의가 없으면 기울이 없는 법이다. 이러한 군대가 피하지 않으면 또 누가 피한단 말인가. 진나라가 부친이 막 붕하신 이 틈을 노리고 화를 점령하다니. 그리고는 당장 상복을 입은 채 정군에 출동 명령을 냈다. 그런 후 효산 골짜기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진군이 나타나자 신속히 격파했다. 진나라 병사는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다시피 하였고 두 장군도 생포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공의 부인은 진나라 공주로서 그녀는 생포된 두 장군의 목숨을 구하려고 양궁에 청하였다. 왕명을 거역하고 화렵을 공격한 이 장군들을 내 아버님께서는 골수에 맺히도록 원망하고 계실 것이요. 그러니 이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아버님께서 직접 삶아 죽이도록 해주세요. 양공은 그 말을 받아들여 두 장군을 돌려보냈다. 장군들이 진나라에 도착하자 목공은 상복을 입고 두 장군을 도읍의 교회까지 나가 마중하여 손을 잡으며 울면서 말했다. 내가 백예와 건숙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인 그대들에게 수치를 끼치게 하였으니 그대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 치욕을 세룩하기에 준비하도록 하라. 절대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서 두 장군의 본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전보다 더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 그 후에도 목공은 또다시 맹명시 등 두 사람을 장군에 임명하고 진나라를 공격하게 했으나 팽이에서 또다시 패배한 채 철수해야만 했다.